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저 지지율 때문에 정치를 결심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아졌을 때 요거를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을 모르거나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랑 이준석이랑 지금 악화일로죠. 네. 윤석열 측 돌고래 멸치 달리 취급해야 한다. 이준석 룰 공정히. 지금 벌써 3번 바람 맞추면서 그렇죠. 고작 한다는 얘기가 나는 지금 돌고래 체급인데 음. 멸치들이랑 같이 놀아야겠느냐. 이런 식으로 싸가지 없게 윤석열이 나오고 있다는 거야. 이런 말을 어떻게 대놓고 속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측에서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냥 뭐 투표만, 그러니까 내년 3월만 더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윤석열이 대통령 대선 안 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확신을 가지고 있죠. 마치 우리가 이명박 때, 또 박근혜 때, 우리 정권이 이제 탄핵되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확신이 정당했던 것인 만큼 우리가 이뤄냈잖아요. 그죠? 집단지성과 촛불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윤석열이 깜냥이 안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윤석열이 같은 멸치급이 됐을 때 얼마나 그 안에서 찬밥이 되면서 냉동될지. 기라성 같은 또 선배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 그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조금 더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재미, 관전 포인트를 좀 빨리 앞당겨 보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지금 뭐 국임당 얘기는 뭐 쭉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구태여 그냥 클릭은 안 하고 싶은데 홍준표는 기분이 나쁘지. 그렇죠. 윤석열 측 돌고래 멸치 비유에 실언 연발 자중하라 이렇게 일침을 가했네요.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윤석열 당 일정 보이콧하고 한 게 후쿠시마 발언이다. 이거 상당히 강력한 사실은 견제구죠.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이준석이랑 윤석열은 이제는 점점 돌아오기가 힘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들이 윤석열, 이준석 관계를 핑퐁해서 주도권 다툼, 네. 사실상 싸움으로 이제는 둘 사이의 관계를 관측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가 막 초유의 대선을 앞두고 입당과 탈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친구 보면 알겠죠. 어떤 일이 벌어날지. 안철수 이번 주 숙고 후 입장 표명. 이준석 휴가 중 결단 예고. 안철수는 지난번에 국임당에서 이 당한 수모를 생각한다면 국임당 안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또 정치라는 것이 자기 실익을 위해서는 굴욕도 감수를 때로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제 계속 합당을 전제로 해서 만남을 가져왔는데 기싸움에서 안철수 상처를 많이 입었고 제3지대로 가는 사실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만 제3지대에 있다가 얼마든지 윤석열이 국임당 안에서 짜그라들면 뭐 마지막에 또 원포인트로 단일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입장에서 상당히 계산이 복잡할 텐데 여하튼 안철수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이미 들어가 있는 윤석열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안철수 씨가 계산을 해서 뭔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전략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지 않나요? 너무나 이 장고 끝에 악수 든다고 너무나 많이 고민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장고 끝에 악수를 드는 사람은 아주 고수들이 다 이렇게 해서 정말 장고를 한 다음에 딱 건곤일척에 딱 한 수를 딱 놨을 때 그게 따져보니까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었더라. 이런 해설에서 하는 얘기인데 안철수는 그냥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이야.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뿐이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두지도 못해. 나중에 알까기로 끝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철수 할 때는 조금 격이 너무나 높은 평가였다. 이런 생각이. 죄송합니다. 우리 너무나 높게 평가했군요. 평이께서 너무나 수준 높은 이 평론가들과 어울려 다니시면서 역시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이 저 난리를 치는데도 많이는 안 빠지잖아요. 본인이 하는 거에 비해서. 근데 뭐 수치로 보면 많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근데 그거는 약간 달리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지희 씨 관점에서 보면은 윤석열이 저렇게 개판을 치는데도 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20대 중반부터 10대, 19, 뭐 18 이렇게 나오니까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아, 저거는 지금 1.9%도 나는 굉장히 과분한 지지율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사실은 뭐 주류의 정치평론가는 아니잖아요. 그냥 국민 입장에서 따박따박 스트레이트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국임당 내부에 지금 이른바 윤석열에 대한 쏠림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층에서는 이번에 그 10% 미만으로 10%대로 내려간 여론조사 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나온 갤럽 것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윤석열 측에서 느끼는 거는 완전 달라요. 체감하는 것이 지금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측 이딴 설화에 윤석열도 굉장히 속상해하고 자책하고 있다. 윤석열은 자기도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지율 때문에 정치를 결심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아졌을 때 요거를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을 모르거나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빠지는 거에 대해 되게 고통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내가 지금 돈이 다 거의 바닥났어. 아 그래 그럼 뭐 어서 빌려올까? 아니면 뭐 새로운 이런 아이템 내가 또 짱 박아놓은 비장의 아이템인데 이때 출시를 할까? 뭐 이렇게 다양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윤석열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창고에 돈이 쌓였어. 야 그걸 이걸로 너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번 돈이 아니야. 근데 이게 창고에 있던 돈이 40% 가까이 올라가다가 지금 19까지 떨어졌잖아요. 절반 정도 떨어진 거야. 윤석열이 봤을 때. 그리고 윤석열을 가지고 국임당 내에서 베팅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절반 정도 떨어진 거고 이 추세 또한 하향 추세야. 올라갈 기미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사람들은 투매하고 싶겠고 윤석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망했네. 이렇게 패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걔랑 뭐 엉클어져가지고 하루 종일 개 사진 찍고 있잖아. 제정신이 아닌 거지. 어떻게든 이거를 만회해 보려고 절반밖에 남지 않은 자산을. 그러니까 완전히 스텝이 꼬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격을 만약에 받는다? 공격을 받아 넘기는데 능수능란한 사람이 아닌데 카운터 펀치를 못 치는 사람인데 뭐 홍발정 같은 사람한테 막 내부에서 카운터 펀치 맞는다 안팎에서 그러면 상당히 정신 차리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공격이 상당히 거세요. 이런 거 보실래요? 중앙일보인데. 네, 레밍 비판에도 윤석열, 최재형 캠프에 이어지는 현역 러쉬. 이게 지금 윤석열, 최재형 캠프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비판하는 거거든, 네. 홍발정이. 근데 이 최재형 캠프에도 은근히 들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그거는 상당히 윤석열 입장에서는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재형과 관련돼서 우리가 짚어야 될 사안들이 네. 좀 긴급하게 있습니다. 지금 최재형이 단독 보도가 떴어요. 네. 요거 큽니다. 네, 최재형 대구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 마이크 들고 정권 교체 유세를 했어요. 뭐가 선거법 위반이냐면 요겁니다, 요거. 요게 언제냐면 8월 6일에 대구의 그 서문시장에 갔는데 마이크를 잡으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그리고 이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5개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허용하는데 선거일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서 5개 집회를 통해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허용해서 제외한다 라고 딱 명토 박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마이크를 잡고 대중 연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마이크를 잡고 하는 대중 연설이 오늘 날씨가 좋은데 안녕하세요 많이 파세요 이렇게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 저 최재형이 정권 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허접한 80년대 노태우 멘트를 가져왔냐? 자, 여하튼 간에 최재형 명시적인 선거운동 발언을 마이크를 통해서 했죠.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그냥 뭐 법에 있어도 이 정도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위법 사항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탁현민 사건 아시죠? 탁현민 사건도 별거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벌금형 받았잖아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 로고송, 그러니까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해서 로고 음악을 틀었다는 게 위법상의
범죄 내용이었어요. 여기 보면 2017년에 2012년 5년 된 로고성 음원을 스피커로 송출했다. 마이크를 써서 스피커로 송출했다. 음악을. 그것도 과거 12년에 썼으니까 이거는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옛날 나갔던 로고성이니까. 5년 전 건데. 이거를 문제 삼은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완전히 빼박이고 대박 위법인 거지. 마이크를 사용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간 거잖아. 더구나 그냥 옛날 그냥 미신고 과거 선고 로고성을 튼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이크를 잡고 당사자가 내가 이 정권 타도하겠단 말이야. 응? 이 정권에서 힘들었죠? 정권 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이거는 명백한 선거운동 멘트인데 이거는 빼박입니다. 59조 4항. 지난번에 탁현민 우리 비서관이 이거 가지고 얼마 나왔냐면 검찰 구형이 2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이상은 선거법 위반 사항이잖아요. 이게 되게 중한 구형이 있었고 실제로 70만 원인가? 유죄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맞아. 70만 원 선고했어요. 되게 중한 선거법 관련 범죄로 취급하는 사안입니다. 뭐 이제 끝난 얘기니까 드립니다만 말도 안 되는 기소다. 뭐 어쩌다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탁현민 비서관으로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이 최재형 건은 빼박입니다. 빼박.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거법 위반 조사 중. 근데 최재형 측에서 모르고 그랬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몰랐다고 해서 이게 위법성이 조각되는 건 아니죠. 몰랐다고 해서 봐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형량을 뭐 좀 경감시키는데 고려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선거법 해당 조항을 몰랐을까? 요 기사를 보면 절대적으로 최재형한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최재형과 관련된 기사를 보시면 항상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충청권과 최재형의 관계를 부각시킬 때 바로 대전지방법원장을 지냈고 동시에 대전가정법원장으로 부임해서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선관위 위원장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불법 선거하는 거 단속해서 그거를 처벌하는 가장 중요한 당사자였잖아. 그거 몰랐을까? 몰랐는데 대전시 선관위원장 했으면은 모르는 놈을 우리가 위원장 시켰던 거고, 그죠? 알았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내로남불, 더 가중처벌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었다. 매우 불법을 저지른 중한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 최재형이 언론에 또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목은 윤석열만 고양이 좋아하냐? 최재형도 좋아한다. 조선일보 첫 공개. 일단 중요한 사안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해드렸고요. 자, 고발뉴스 마지막으로 고발뉴스.com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정기구독 후원 신청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고발뉴스 구독 후원하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구독 후원이 되어주실 수 있는데 여기 좀 불편하시다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ARS 전화를 개통을 했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RS 1877-0786입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ARS 1877-0786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